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. 저는 앞으로 국회 활동을 좀 접게 되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사실상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마지막 질의가 우리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또 이게 무거운 질의를 또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것이 지금 2차 추경인데요. 제가 그 추경 1차 추경에 해당되겠죠. 그 추경을 처음 제안하고 또 여기에서 심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째는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 등 아마 세출의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해야 될 것이다. 또 그러면서도 어려운 국민들이 좀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1차 추경에서는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그 당시도 저도 여기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 2차 추경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게 되어 있고 당초 우리 1차 추경을 할 때 뭐 이용 전용 등 세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? 그 당시에는 1차 추경 당시에 1차 추경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. 없었죠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차 추경을 할 때는 지금 한 뭐 1조 원 정도 세출의 구조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. 추가적으로 한 거 당초엔 7조 6천억을 해서 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당초부터 좀 더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. 이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어떻든 이 코로나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뭐 현재 지급 대상 범위를 가지고 논란은 있지만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그 검토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형평이 또 헤쳐지지 않도록 또 정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지난 3월 23일 날 세제 개편이 대단히 좀 미흡하다. 쉽게 말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간이과세 범위를 당초 아마 4,8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6천만 원까지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. 또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이 지난 3월 23일 아마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시적으로라도 1억 원 정도까지는 좀 기준을 좀 높게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.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예, 의원님 지난 3월 23일 날 세제 개편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으로 저희가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. 7월 달에 세제 개편할 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3월 23일 날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의제 조치한 것이고요.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세제 개편할 때 저도 뭐 이것을 연구원이 하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. 한시적으로라도 이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저도 지금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오늘 제안 설명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소유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제 1차관께서 나오시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어떤 합의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자체로도 굉장히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그 상임위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워져 왔죠.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경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응급 조치 대응을 하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은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온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거나 간과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. 그 인정하시죠, 그것은.
예, 뭐 한국 경제도 어렵고 사실 세계 경제도 같이 아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. 정부에서는 그동안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고만 하는데 저는 그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 탓만은 아니다. 우리 내부적인 네. 그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이 있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는 이런 한시적인 응급 조치를 취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인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이라든지 대책 마련을 우리가 그냥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. 그게 넘어갔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. 우리가 일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, 또 여기에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홍남기 부총리 비롯해서 뭐 전부 다 노심초사하고 긴장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근본적인 부분도 한 파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라도 좀 만들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내고 또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. 거기에 대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뭐 의원님 지금 지적 말씀에 제가 보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지금 그 전에도 단기적으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좀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여하튼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간의 TF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코로나에만 국한하지 말고 예. 코로나 이전에 그 어려웠던 상황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. 정말 본질적인 대책을 찾는데 정말 진력을 다해야 한다. 예, 그 두 가지를 아까 말씀한 대로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유념해서 저희가 대책을 좀 각별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